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선의 노비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조선 사회가 왜 이렇게 노비제도가 강화됐고 후기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못 살게 됐는지, 왜 망하게 됐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폴TV의 윤현철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야, 조선시대에 끔찍한 얘기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조선시대가 말이죠. 네. 굉장히 우리가 알기로는 그 문화가 융성했고 예. 또 발전된 문물이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선시대 이전의 국가들보다 훨씬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문물 있죠. 뭐 네. 이제 일상적인 집기, 도자기 기술부터 무슨 뭐 토목 건축 기술 있죠. 네.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 고구려가 평양에 덕을 옮길 때 대동강에 나무 다리를 놨거든요. 네. 그 정도 기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계속 오니까 이미 이주민들이 신라 시대 때는 월정교를 놨죠. 50m짜리 대충 그 정도. 그리고 수레가 왔다 갔다 있고 포장도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싹 없어지는 게 고려 때부터 없어지다가 조선 때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네, 완전히 없어지고 조선 후기 때 그 박제가가 쓴 거 이런 거 실학자들 책을 보면 그릇을 이렇게 만든 걸 놓으면 그릇이 삐딱하게 기울고 밑에 모래가 묻어 있지 않은 게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뭐 철 제품을 갖고 와서 써보면 뭐 끝에가 뭐 빨리 부러지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일상 문물 자체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요.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가야 시대 때보다. 삼국보다. 왜 그러죠? 그게 이제 아까 전 씨가 말했던 것처럼 삼국시대 때만 해도 중국이나 외부하고 열려 있었어요, 많이. 그래서 많이 교역도 하고 기술도 왔다 갔다 했는데 고려시대 통일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다가 이제 명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해금 정책을 하면서 완전히 닫죠, 그냥. 닫혀졌는데 중국, 일본은 17세기 정도 되면 이제 화폐 경제로 돌아갑니다, 이제. 은이 있으니까. 그걸로 화폐를 찍어서 돌아가고 상업을 유통시켜서 세금을 뜯어내요. 네. 그래서 그걸로 화려한 궁궐도 짓고 그렇게 살았는데 조선은 그런 단계를 못 가는 겁니다. 화폐 경제까지. 그러니까 숙종 때 겨우 발행한 게 상평통보입니다. 예, 그건 구리죠. 상평통보는. 구리. 네. 근데 그 구리가 다 일본에서 수입한 겁니다. 거의 다. 아하. 예. 일본에서 수입해서 구리로 상평통보를 만들었는데 네. 빨리 유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대규모로 유통을 시켜서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기술도 좀 발전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예. 왜 침체됐죠 또? 그게 조선시대 사대부 마인드는요,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백성을 잘 먹게 하고 나라를 강하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영조가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상평통보를 발행을 하는데 고액권을 발행하자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 한 냥짜리인데 너무 화폐가 많잖아요, 자체가. 부피를 줄이려면 이제 고액권을 발행해서 더 유통을 편하게 하자 했더니 그걸 반대해요, 영조가. 왜 반대했냐면 백성이 천도를 모르고 사치에 빠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때 사람들 수준입니다. 사대부 수준. 이 화폐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잘안 물물 됐습니다. 교환으로만 이루어지고. 예, 그러니까 주로 그때 조선시대 때 물품화폐라고 하는데 쌀하고 면포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그 고려나 신라보다 잘 살았어요. 농업 생산량도 올라간 게 원인이 있는데 이제 그 이양법에서 이모작을 했고 그 다음에 면포, 그 면화 있잖아요. 그걸로 면포를 만드니까 그게 또 수입이 돼요. 그래서 그걸로 하니까 늘어나긴 했는데 동시대 중국,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숙종 때 상평통보를 발행을 했던 게 그 주로 어떻게 발행을 하냐면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 흉년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통화 발행을 해줘요. 그리고 그 통화를 갖고 딴 지역에 쌀을 사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건데 성리학 왕도 사상에 따라서 백성을 자식처럼 돌봐서 아버지가 용돈 주는 개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조선에 그때 은이 없었죠. 그 자체가. 그리고 그 알려지지 않은 진실인데 세종 때 금광, 은광을 개발을 못하게 해요. 왜요? 그 중국한테 뜯길까봐. 조공. 뜯길까봐. 예, 그래서 안 한 겁니다. 그래갖고
그때 이제 나중에 후기 때 되면 이게 잠체가 나와요. 몰래 개발. 근데 그걸 묵인 해줘요, 정부가. 그러면서 부패 커넥션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조선은 그때 금이나 은 발굴량이 적어서 화폐를 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발달을 못하죠. 그렇게 크게 발달을 못합니다. 아, 예. 뭐 사대주의 국가였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중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계속 조공을 바쳐야 네. 되잖아요. 특히 여자도 말. 보내고 말도 보내고 또 필요한 식량도 보낼 텐데 예. 거기서 금까지 보내긴 좀 아까웠다. 그러니까 아예 개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안 했다. 예. 이건 진짜 그냥 나태한 거죠. 나태한 거. 네. 뭐 좀 안타깝죠. 쓸쓸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군대도 예. 이렇게 무기를 사야 되고 그렇죠. 개발해야 되는 이런 것도 상당히 뒤처졌겠네요. 아예 조선은 군대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 왜냐하면 백제가 그때 신라하고 싸운 거 관산성 전투 아시죠? 예. 그 성왕이 전사했죠, 옥천에서. 그때 백제 전사자가 2만 9천 몇 명이라니까 그때 백제가 총 동원한 군사력은 대충 한 4만은 넘을 거예요. 그걸 보면 이제 백제 인구도 대충 추론이 되는데 예. 백제 그때 군사력 맥시멈이 대략 6만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6만 정도 네. 군대가 있었다. 신라는 약 7만이 넘었고 고구려는 10만이 넘었는데 그 나라들보다 농업 생산력이 3배가 더 높은 조선이 군대가 몇 명이지 아십니까? 몇 명이죠? 약 5천에서 6천입니다. 군대가 없는 거네 아예. 그러니까 저기죠. 그 무장경찰. 그게 어디 있냐면 군대가 중앙군에서 이제 도성 네. 지키는 네. 군대가 있고 음. 왕성 지키는 군대가 있고 저기 함경도 평안도 쪽에 있는 그쪽 군대가 있는데 그 왜 이렇게 군대가 적고 양성을 안 했냐면 그 없었던 건 아닌데 예비군이죠 거의 다. 그러니까 이제 노비나 상민들 등록시켰다가 병과를 줘요. 너는 뭐 사수, 너는 뭐 살수, 너는 해수군. 그래서 병과를 지정해주면 가서 훈련을 받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동원예비군 같은 스타일인데 문제는 상비군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전쟁이 딱 났을 때 그 불시에 적군이 쳐들어올 때 바로 무장을 갖춰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대가 없었던 얘기예요. 고려보다 더 떨어집니다 이게. 아 뭐 그러니 뭐 그러니까 중국과 예. 대항할 힘도 없고 네. 일본이 쳐들어오면 그저 그냥 도망치기 바쁘고 순식간에 수도가 함락되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만약 백제 시대 정도의 군사력만 있어도 그게 그렇게 안 밀리죠. 어떻게든 방어하면서 계속 지원을 했는데 근데 왜 그렇게 군대를 안 가지게 되냐면 조선시대 이제 사대주의에 쩔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 됐잖아요. 조선은. 예, 예. 아 조선이란 이름도 그 저기 황제한테 받은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예. 화령조선 선택해 주십시오 해서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왔기 때문에 아예 명나라에 기댄 겁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에 우리가 밑에 있는데 군대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군대만 있으면 됐지. 서울시나 부산이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군대. 경찰이면 몰라도. 우리 그래서 그냥 여자나 바치고 예. 그다음 조공이나 주면 그 내시도 맞췄습니다. 남자 내시도? 여자 남자 어린애들. 남자 어린애까지 그 불알 잘라갖고. 잔인했네. 근데 그 내시들이 명나라에 가면 나중에 조선에 사절로 오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조선 왕을 엄청나게 모욕을 줬어요. 많이. 나를 버린 조국이잖아요. 아. 예, 나를 버린 조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례하게 됐죠. 굉장히 뭐 그건 말을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말해주세요 그래도. 아니 그게 천자의 칙서를 갖고 오는 칙사가 거의 환관입니다. 네. 참고 명나라 환관 정치니까 환관이 그때 거의 조선 출신이 이렇게 오면 왕이 이제 경복궁으로 모신 왕이 이제 엎드려요. 내려와서. 그치. 그럼 조선 왕은 들어라 하면서 쭉 있는 거죠. 쭉 있습니다. 황관 앞에서 왕이 네. 무릎을 꿇고. 네, 꿇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명나라 황제를 대신해서 왔으니까. 그렇지. 예.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별짓을 다 합니다. 뭐 태평관 들어가고 그 환관들이 자기 개인 장사를 해서 또 이제 돈을 벌고 또 뇌물을 받습니다. 이렇게 은. 그래서 조선의 은이 별로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예. 그렇게 뇌물을 받고 잘 이렇게 무마해서 처리해 줍니다. 깽판 치고 가니까 빨리 뭐라도 네. 줘서 더 하지 말게 해. 네. 왕이 지금 몇 시간째 무릎을 꿇고 눕고 있잖아. 그러면 또 이제 돈 주면 좀 줄여주고 뭐 이런 거 같고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봉투 하나 찔러주고 적당히 봐주고 아유 창피해.
다음에 오면 또 봉투 또 받아간 겁니다. 야, 그렇지. 예, 근데 그게 다 한국 그 사람들이 조선 출신입니다. 거의 다. 아, 그 내시들. 그렇지. 여기서 예. 태어나서 그 어린 나이에 거세당해서 중국에 가서 환관이 됐으니 참 그 정도로 이 조선이 중국의 속국으로서 예. 굉장히 멸시를 당한 그런 국가였네요. 참 한심하군요. 자, 그래서 이 좀 전에도 얘기하다 끊겼지만 이 예. 조선의 이 경제가 네. 제대로 발전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화폐가 제대로 유통되지 않고 있고 또 노비제도는 계속 활성화됐고 양반들은 일은 안 하고 그저 그냥 곤방대나 물고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리고 그냥 뭐 글이나 쓰면서 네. 술 먹고. 야 이런 사회였는데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러면 예. 그래도 양반들도 좋은 물건 쓰려고 할 테고 네. 하다 보면 이런 뭐 과거에 배웠던 기술들을 잘 발전시켜서 화려하게 써야 될 텐데 기술은 계속 퇴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하다가 바로 퇴보합니다. 야, 그럼 이런 기술들, 이 퇴보한 기술들 때문에 사실은 조선 말에 와서는 거의 뭐 다리 하나 못 놓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제가 거기 보면 뭐 이제 그릇이 똑바른 게 없다고. 그 자기 하나가 똑바르게 만들어진 게 없고. 그리고 박지원 있죠, 연암. 박지원이 그 있죠, 열하일기. 예. 보면 그 사람이 뭐 감탄했던 게 별게 아니고 벽돌집, 수레 이런 거예요. 다 벽돌집, 수레. 근데 벽돌집하고 수레는 옛날에 그 삼국시대 전에 낭랑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낭랑군 백제도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래 자기 나라 2000년 전에 물건을 그 있던 거를 지금에 와서 그걸 보고 감탄하면 몇 년이 후퇴한 건가요 도대체? 기가 막힌 거죠 진짜. 기가 뭐 예를 들어서 예. 이 조선의 도로가 발전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왜군이 쳐들어오면 도로가 있으면 더 빨리 온다. 예. 그래서 도로를 놓지 않았다. 또 백성들을 관리할 때 도로가 있으면 사방팔방으로 도망친다. 때문에 또 도로를 제대로 건설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외적의 침입이 두려워서 도로를 안 만들었는데 로마 제국은 거꾸로 가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벽을 쌓는 건 한계가 있으니 도로를 뚫어서 우리가 먼저 치면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도로가 있고 다리가 놓여야지 사방팔방 활발하게 다니면서 나라가 커지고 부유해질 수 있다. 그래야 나라도 지킨다. 그게 이제 로마 시대 사고방식인데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그 수레 같은 건 우리나라의 지형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산이 많고 뭐 시내 하천이 많으니까 그건 인정을 해요. 근데 그건 왜 말이 안 되냐면 신라 백제 고구려도 수레는 많이 썼습니다. 옛날에. 그렇죠. 고조선도 썼고 낙나도 썼어요. 근데 지형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닌데 왜 조선 때 났습니까? 고려 때부터 안 쓰긴 했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양반 사대부가. 자기들 기득권 지키고 이 지배 체제로 그냥 끌고 간다. 그래서 이 농업, 이 빈약한 생산력이라도 그냥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월급 300만 원에 그냥 안주하는 겁니다. 거기서 더 안주해서 나는 1000, 2000, 1억에 1억 이상 버는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걸 막은 거예요. 지배층 자체가. 그러니까 발전이 없죠. 이야, 그렇게 꼭 500년을 이 유지해 오던 조선인이다 보니 예. 결국에는 열강에 밀려서 뭐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꼴이 된 거죠. 빼앗긴 건 아니고 들어다 바쳤죠. 예. 고종이 바친 겁니다. 이거. 그렇죠. 네. 들어다 바쳤다. 바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텃밭을 알기로는 받았죠. 뭐 친일파들이 바쳤다. 그거는 좀 다릅니다. 왕이 직접 사인을 했다. 네. 그리고 신하들은 몰랐다. 나중에 나중에 신하들이 알죠. 나중에 실무를 처리했는데 을사오적으로 이제 욕을 먹었다. 네. 요거 팩트네요. 그렇습니다. 어쨌건 뭐 그래도 을사오적이니까 욕은 그쵸. 먹어야 되긴 하지만 네. 결론적으로 더 욕 먹어야 될 사람은 왕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왕이죠. 그쵸. 예, 그리고 민비, 명성황후도 책임 있고. 명성황후라고 요즘 얘기하면 욕 먹더라고. 민비. 민비죠. 예. 네. 일부러 순한 표현을 썼어요. 네. 온 곳에 가서 제사 드리고 절하고 그다음에 굿하고 해갖고 그냥 예.
조선의 국부를 다 말아먹어 버렸잖아요. 민씨가 그냥 비리투성이 아닙니까? 그냥 뭐 거의 1년 예산에 한 뭐 4를 쓸 정도니까 그 푸닥거리 비용, 제사 비용으로. 그리고 그 외국 사절이 오면 선물을 주는데 그게 봉투 큰 거 한 장입니다. 큰 거 한 장. 그러니까 뭐 이제 요즘 따지면 화폐가치 따지긴 힘들 텐데 대략 한 뭐 그냥 집 몇 채 살 정도. 와. 그거를 줍니다. 왜냐하면 왕실의 권위를 과시하고 잘 보이고 그러려고. 집 몇 채면 요즘 집 한 이제 채만 해도 그렇죠? 3억 4억이죠. 한 뭐 대충 한 5억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대충. 예, 자, 어쨌건 왕이 직접 사인을 했고 예, 실무자들인 을사오적들이 그걸 처리했는데 네. 왕이 사인한 이유는 뭐죠? 뭔가 좀 강압에 못 이겼죠. 아니 강압에. 그래도 강압에 못 이겼어도 뭔가 자기가 받아낼 건 또 받아냈을 거 아니에요. 그 받아낸 게 이제 왕실을 보존하는 거죠. 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왕실의 종묘의 제사를 지내게 해달라는 거. 음, 그 다음에 왕실 사람을 대우해달라는 거. 음. 그거밖에 없습니다. 야, 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뭘 해달라 이런 건 없습니다. 야, 그거 중요한데요, 진짜. 예,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거는 더 받아내야 되겠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네,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 왕실 종묘 사직만 지켜주면 됩니다 하고 그냥 사인을 해버렸다. 예, 야, 그 약속은 지켜졌나요?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네, 제가 듣기에도요. 영신왕이 일본에 갔을 때 예, 일본에서 굉장히 잘 살았다고 그래요. 네, 이 영신왕이 200만 엔을 받았대요. 200만 엔은 황실이 1년에 쓰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열 넘버 2로 들어가니까 그 대우를 굉장히 잘 받았죠. 그래갖고 그나마도 파티와 네, 화려한 잔치로 세월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들으면서 화가 났던 게 예, 나라를 일본에게 팔고 백성들은 고생을 하는데 일본에 가서 그 화려한 파티를 하고 그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런 왕족들을 생각하니까 네, 확 짜증이 밀려오더라고요. 예. 요즘 뭐 최근에 뭐 몇몇 영화가 나와갖고 예. 왕족에 대한 영화가 나왔잖아요. 예. 뭐 굉장히 무슨 뭐 독립운동한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독립운동한 사람은 거의 없고 그 영친왕 아들 중에 한 명인 그 사람이 뭐 일본 장교로 있었는데 뭐 기밀을 문서를 빼서 도와줬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러나 조선의 왕족이 직접 독립운동을 하거나 대한민국 건설에 이바지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10원 한 장 보탠 거 없습니다. 10원 한 장. 예, 한 장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야, 200만 엔. 예, 지금 화폐 가치로 보면은 2천만 원인데 예, 당시에는 엄청난 돈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뭐 200억은 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와, 황실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 그것으로 1년 동안 화려한 파티로 세월을 보냈다. 백성들은 나라를 뺏겨서 고민하고 독립군으로 가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끌려가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위안부로 끌려가고 그랬는데 왕은 일본에서 화려하게 살았다. 바로 이게 조선 왕실의 모습이라는 거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또 다시 돌아가서 예, 이 조선이 말기에 와서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이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국시대나 고려보단 농업 생산이 늘어납니다. 계속. 그런데 무슨 한계가 있냐면 폐쇄된 나라잖아요. 영토니까 17세기나 18세기 정점을 딱 찍어요. 그때 농업 생산력이 최도로 올라갔다가 이제 그 경신대기근 그걸 겪으면서 이제 인구가 줄면서 서서히 하락세를 타는데 18세기 중반이나 이때 되면 정조대왕이나 이때 되면 이제 파괴 현상이 벌어져요. 점점 그 압축 파괴.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하나가 이제 환경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늘어나는데 농경지가 부족해서 화전을 했어요. 화전. 그리고 땔감.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추워졌기 때문에 나무를 베서 난방을 했거든요. 그게 더 많아지는 겁니다. 점점. 그러다 보니까 삼림이 파괴되니까 나중에 비 한 번만 오면
다 홍수예요 그냥. 그러니까 농업 생산이 자꾸 줄어요. 그 18세기 이후로 뭐 이제 이영훈 교수님 책 같은 거 보면 이제 점점 농업 생산이 떨어집니다. 점점 떨어졌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중개무역 체제가 붕괴가 돼요. 그러니까 예. 일본하고 이 중국하고 무역을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이 중국의 비단을 사고 싶으면 조선에 와서 조선을 통해서 샀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비단을 조선에 팔면 조선이 일본에 팔아서 은을 받아갖고 그걸로 중국의 사치품을 사서 사대부가 쓴 겁니다. 그리고 조선이 일본에 면포를 팔고 인삼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일본이 비단을 자체 개발을 하고 자체 제작에 성공을 해요. 염색을. 그리고 인삼을 자체 재배를 해요. 그게 19세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 조선이 별 필요가 없어요. 자체 수입 대체를 해버렸는데 뭘 돈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통일사가 끊겨요. 근데 그런 위기 상황을 조선시대 사대부나 왕이 제대로 인지하고 대처한 게 없어요. 국고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 이거 어떻게 하냐, 상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냐, 백성을 어떻게 좀 먹여 살려야 되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수출은 줄고, 예, 그 다음에 생산성은 떨어지면, 예, 점점 떨어지고, 야 이거 모여갖고, 야 우리가 비단을 만들었는데 좀 더 화려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우리 도자기 기술이 요즘 뭐 뒤에 모래가 묻어 나오고 삐뚤삐뚤하다는데 이거 좀 제대로 좀 그 사람들 밥 좀 잘 먹여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예 언급이 안 됐고, 그 경신대기근 이 현종 때 났는데, 그때 뭐 그 상복 논란 있잖아요. 뭐 죽으면 상복을 3년이냐 5년이냐 그거 예속 논쟁 한바탕 했고, 그때 그 백성들이 경신대기근, 그러니까 한국 교과서는 안 나오는데 현종 때 그때 굶어 죽은 게 경신대기 을병대기근 2번 있었습니다. 20년 간격. 그때 총 굶어 죽은 게 500만입니다. 조선 인구. 그 3분의 1이 넘어요. 아니 3분의 1도 훨씬 넘죠. 그렇게 죽었는데 그때 중국에 식량원조 요청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거부했어요. 왜요? 창피하다고. 저 오랑캐 그걸 먹으면 안 된다. 창피하다 이거지. 창피하다. 오히려 계속 또 조공은 바치면서도 미친 거네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의 그 감정 있잖아요. 그 삼전도의 굴욕. 그걸 못 잊은 거죠. 그걸 못 잊은 겁니다. 자존심만 조금 살아있고, 강하죠 자존심. 그냥 국민들, 백성들을 살려야 될 생각은 하나도 없는. 그때 뭐 이랬잖아요. 뭐 양반은 뛰어다니면 안 된다. 양반은 일하면 안 된다. 안 되죠. 팔자걸음 걷고 곤방대 물고. 아 양반은 외출할 때 걷지 않아요. 아 그래요? 말 타고 갑니다. 낙이나 말을 타야 됩니다. 그리고 낙이나 말을 종이 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반은 외출할 때 육족을 필요합니다. 6개 다리. 말다리 4개, 사람다리 2개. 그래서 육족이 없으면 외출을 안 했습니다. 그냥 편지 써갖고. 못 사는 양반들은 어떻게? 못 사는 양반은 빌려서 했어요. 그걸? 네. 집에 있다가? 정 급하면 쪽팔리게 그냥 걸어가기도 했는데, 그렇게 육조가 아니면 안 다녔습니다. 그게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면. 그냥 체면이나 지키고 있다 보니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상관도 못했고 발전시킬 생각도 없었던 그런 조선이었다 보니 참 말기에는 엄청나게 그냥 혼란이 왔겠네요. 압축 파괴 현상이 벌어지는 게 정조 때부터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끊겨요. 일본하고 무역 같은 게 끊기는데, 정조가 수원화성을 건설하잖아요. 그때 엄청난 은을 썼는데 그때 이미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규모로. 그런데도 성을 쌓았던 게 정조예요. 근데 정조가 그렇게 정말 좋은 왕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좋은 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과연 국가재정을 엉뚱한 데 쏟아붓고 지금 하루면 하루가 다르게 쇠락을 해가는데 백성은 굶어서 쓰러져 가는데 그딴 성이 문제냐고 솔직히. 그래도 국가를 지키려면 성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원화성은 그게 도읍지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국가 방어 시설이 아닙니다 그게. 근데 거기 낭비를 했어요 그렇게. 하긴 뭐 수원에다가 뭐 성을 질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애매하죠 상당히. 용도가 애매한 성 하나 짓는데 엄청난 예산을 꼬라박았죠. 그런데 그때 이미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이 말이죠. 이거 참
문제가 많은 나라라는 걸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말을 하면 할수록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는군요. 무역도 그렇고 경제 사회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네. 조선이 마치 당대의 선진국인 양 음. 종묘 사직을 잘 지키면서 네. 외세와 싸운 양 이게 나오고 있어요. 싸우질 않았죠. 조선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교과서 안 나오는 쓰라린 진실인데 음. 임진왜란 때 용인 전투가 있습니다. 네. 그때 조선군이 한 8만 했고 일본군이 6천 명이었는데 그때 지휘한 일본 장군이 와키자카 야스히로입니다. 이순신한테 2번 깨진 사람. 네, 맞아요. 우리 맨날 뭐 드라마 보면 예. 나오잖아요. 예, 그 사람이 그 맹장인데 일본에 그 사람이 5천 명 갖고 대치를 하다가 조선군이 너무 많으니까 기선제압을 먼저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찌르죠. 먼저 소규모 병력을 보내서 찔렀는데 조선군이 우 도망가다가 계곡에 압사해갖고 죽은 게 수천 명입니다. 계곡에 압사해. 예, 그게 전쟁에서 막 이렇게 죽은 게 별로 없고 도망가다 발표 죽은 게 많아요. 그만큼 뭐 군사 교육이 안 돼 있다는 얘기네요. 그거 없죠. 상비군이 없으니까 훈련도 안 받지, 체계도 없지, 무기 사용도 숙달이 안 됐지. 그러니까 정말 소수의 그 병자호란 때 보면 인조가 남한산성 버티는데 그 지방에서 군대가 오는데 소수가 와요. 이렇게 그 주로 이제 포수들, 그 화승총 쏘는 포수들이 오는데 다 격파당하죠. 다 오다가 다 깨집니다. 그리고 병자호란 때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조선은 군사력이 없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아주 예외였고. 조선 말에 들어서 보니까 예. 왕실을 지키는 군인들이 예. 이 복대라고 그러죠. 예. 빠클. 예. 군인들. 이거를 갖다가 못 차서 새끼줄로 묶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군인들도 옷을 자기가 해서 갔다 그러네요. 그 자비 부담이에요, 걔들. 이야. 예, 자비 부담인데 그게 항상 거기 근무하는 게 아니고 파트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화요일, 목요일만 하고 나머지 뭐 월요일에서 금요일이나 딴 때는 뭐 농사를 짓죠. 따로. 아니면 따로 어디서 일을 하든가. 그런 식이죠. 그러면서 근무할 때만 잠깐 식사 제공받고 뭐 그러고 끝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알바생이죠. 군인이 아닙니다. 알바생. 그러니까. 예. 알바입니다. 군사 제도, 네. 군을 육성시켜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없던 나라, 경제가 엉망진창이었던 나라, 백성에 대한 인권이 아예 없던 나라, 이게 바로 조선사회였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네. 좀 총정리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막 중구난방된 경향이 있어요. 네. 이제 간단히 이게 요약 정리를 하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나 삼국시대는 무력으로 통일을 하니까 명분이 있어서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근데 조선은 고려를 소수의 그 성리학자 과격분자들이 엎어서 만든 게 조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끌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이상이나 이런 거를 젖혀주더라고. 현실을 보면 그 국가와 재산이나 국민을 사대부가 사유화시킨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국가의 재산, 국민, 그 공유지나 이런 거를 사유화시키죠. 그러면서 경제가 커져봤자 나라의 국력은 약해요. 세금 낼 사람도 없고 군대도 양성할 수 없고 뭐 돈이 있어야지. 그게 조선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정의하면 그러다가 이제 압축파괴 돼서 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조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뭐 중구난방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압축적으로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나 조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팩트 그대로를 전달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는 조선과 같은 나라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은요, 앞으로도 세계 강국으로 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한번 조선을 반면교사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처럼요, 사드 문제 터지니까 중국 눈치 보고 또 굴종하고 그런다면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국민들은요 모두 노비가 되고 또 거기에 의해서 굶어 죽고 탄압받고 핍박받는 그런 북한보다도 더 처참한 나라가 될까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의 한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